안녕하세요. 좀 아는 아저씨의 생활의 꿀팁입니다. 국민연금을 얘기할 때에는 정확히 정해진 정답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형편이나 말 못할 사정이 모두 다르고요. 그 외 기초연금, 건보료, 세금, 조기연금을 받느냐, 연기연금을 받느냐,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개인마다 모두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받는다면 이 또한 나만 손해를 보니까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이 있는 분들은 늦어도 최소한 50대부터는 관심을 가지면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는데요. 대부분 그때는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분들 빼고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퇴직을 하고 똥줄이 타서야 급하게 알아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만큼 선택의 폭이 줄어듭니다. 그나마 이것은 다행이고요. 영원히 본인이 손해를 보는 것도 모르고 형편이 어렵다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생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먼저 기초연금을 받지 않을 때 조기연금으로 받을지 정상연금으로 받을지 연기연금으로 받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세 가지 방법 중 나한테는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되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고 2년이 지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과 연계하면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와 건보료 폭탄에 대해서도 동시에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1969년생 이후 분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세대입니다. 이 내용 다 알아서 시간이 아깝다고요? 그런 분들은 안 보셔도 되는데요. 국민연금이나 65세 이후의 정부 정책은 본인이 한번 결정하면 평생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 시간이 1도 없어도 저는 절대로 시간 내어서 두세 번이라도 보셔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안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보아서 손실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피해가는데 본인만 손실을 보는 것이라 나중에라도 알면 본인만 약이 오르겠죠. 노후 생활에 평생이 걸린 문제인데 10분도 시간을 못 내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잘못하면 10분을 시간을 안 내어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설프지만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할 거니까요. 본인만 손해보는 금액은 본인이 직접 계산해 보면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은퇴 후에 연금 부자인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개인연금도 추가로 들어놓아서 400만 원 이상을 받는 분들도 보았는데요. 참 부러운 일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많이 받을 수만 있으면 일반적인 개인들에게는 이것만한 노후 대비가 없을 겁니다. 기초연금 깎이는 거 계산하다가 소탐 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언제 받는 것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지는 국민연금을 받을 당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에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들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국민연금은 우리가 은퇴한 이후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내가 낸 만큼 받는 금액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남의 일처럼 느슨하게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노후를 생각해서라도 오늘만큼이라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까지 납부한 이후에 공식적으로는 60세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0세 이후부터는 은퇴를 아직 안 했거나 이미 은퇴를 해서 다른 소득이 발생해도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구조로는 연령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1957년에서 60년생은 62세부터 받고요. 61년생에서 64년생은 63세부터, 65년생에서 68년생은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 분들은 65세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1962년생이 63세가 되므로 생일이 1월인 분들은 당장 2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1962년생은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받는 것이고요. 만약 7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분들은 정상적으로 올해부터 70만 원을 받거나 소득이 좀 여유가 있어서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으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연금, 정상연금, 연기연금은 받는 시점부터 자동으로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매년 인상이 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만약 70만 원을 받는 분들은 7월에 물가 상승률이 3.6%라면 2025년 7월에 25,200원이 인상된 72만 5,200원을 받습니다. 2026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3.6%라면 26,107원이 올라서 75만 1,307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 받는 분들이라면 매년 모든 분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인상이 됩니다.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회사 정년을 좀 일찍 한 분들 중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어서 형편이 어려워지는 경우 신청하면 부족하더라도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니까 유리하다기보다는 이런 분들에게는 좀 더 필요합니다. 조기연금 신청 기간은 5년 일찍 갈 수 있으니까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5년 당겨서 받으므로 일반적으로 손해연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조기연금은 1년에 6%씩 감액되어 3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받을 때 100만 원을 받는다면 7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는 금액은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조기연금을 신청해서 주식 등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불리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부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 빼고는 모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 여겨집니다. 주식 투자자 중 대략 1% 정도만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절대로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수익률로는 안전하면서도 정확한 것은 국민연금만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기연금 신청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 물가 상승률과 약간의 수익률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자면 대략적으로 75세에서 78세까지는 조기연금의 총액이 가장 많으므로 이 나이까지만 산다고 가정하면 조기연금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100% 맞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 85세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것을 추천하는데요. 60세 이후에 소득이 있다면 임의 계속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속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63세나 65세의 생일의 전달까지 임의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가끔 국민연금을 60세까지 내고 적금을 들어야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 같으면 적금보다는 국민연금 임의 계속 가입을 할 것 같고요. 이것이 싫다면 사적연금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찌되었던 이율이나 좋은 면에서 보자면 국민연금만한 것은 시중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상적으로 받는 연금인 경우는 75세에서 78세를 넘어가면서는 정상적으로 받는 연금의 총액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83세에서 87세까지는 정상적인 연금의 총액이 가장 많습니다. 평균 수명으로 보자면 남성분들은 정상연금이 제일 유리해 보입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건강이 보장되거나 소득이 좀 여유가 있다면 확실히 노후 대비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연기연금도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한데요. 1년에 7.2%씩 5년 36%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상연금이 63세라면 68세에 받을 수가 있고요. 정상연금이 100만 원이라면 13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969년생 이후는 정상연금이 65세이므로 이분들은 70세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연금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5년을 다 채우는 것보다는 2, 3년만 연기하는 것이 좀 더 위험 부담을 줄이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변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83세에서 87세 이상까지 살고 계신다면 연기연금이 총액에서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평균 수명으로 보자면 여성분들이 90.6세 정도 되므로 가능하다면 여성분들은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제일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 65세가 되어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일단은 공짜로 받는 것이니까 좋은 일이지만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므로 기초연금을 단독가구 34만원, 부부가구 55만원가량 받을 수 있고요. 1, 2년 뒤면 단독가구 40만원, 부부가구 64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일정 부분 받으면 소득 재산과는 상관없이 기초연금이 제일 먼저 무조건 깎이므로 이 부분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제도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금액의 150%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이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국민연금을 51만 5천원 이상 받으면 최대 17만 2천원까지 기초연금이 깎일 수가 있습니다. 40만원 받을 때는 20만원까지 깎이므로 노후에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득과 재산과는 전혀 상관없이 국민연금 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기초연금을 깎으니까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죠.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제도에 의한 국민연금 수령 금액에 따라 대략적인 감액 금액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60만원 받는다면 기초연금이 대략 5만원 정도 감액됩니다. 70만원을 받는다면 6만 7천원, 80만원을 받는다면 7만 9천원, 90만원을 받는다면 9만 2천원, 100만원을 받는다면 9만 5천원 정도 감액됩니다. 그리고 150만원 이상을 받는다면 대략 50%까지 깎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보료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서 건보료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 기준은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탈락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은 100% 모두 적용하므로 집 한 채 있고 167만원만 받아도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 안 좋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건보료를 납부하게 되면 건보료 폭탄, 건보료 날벼락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는 것을 보아서는 노후의 건보료는 많은 분들이 확실하게 부담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재산이 없을 때는 무조건 건보료 폭탄을 맞는 것은 아니고요. 직장 다닐 때보다 건보료가 줄어드는 분들도 계십니다.